네, 안녕하세요. KB증권 박준호입니다. 미국 금융시장은 4월 초부터는 상호관세 이슈 때문에 정신이 없었고 이번 주에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발표되기 때문에 지금 관세 리스크가 조금은 소강 상태에 접어든 이 시점에 경제 지표가 다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의 심리 지표들은 굉장히 이미 부진한 상태입니다. 한 2, 3개월 정도 심리 지표들이 꺾이는 모습들이 관찰이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물 지표, 하드 데이터라고 얘기하는 지표들은 아직까지는 양호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을 쉽게 설명을 드리면 기업이 어떤 경제 전망이 불확실성이 높아져서 심리가 조금 부진한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생산을 중단한다든지 어떤 물건을 만들지 않는다든지 이러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차 관계가 존재를 하고 미국 경제가 워낙 좋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경제가 좋아 보입니다. 근데 저는 여전히 미국 경제 지표들의 큰 방향성은 둔화 흐름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요일날 발표되는 고용 지표 외에 먼저 주목해야 될 지표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ISM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미국 기업들의 심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 계속 꺾일 것 같습니다. ISM 제조업 지수 외에도 지역 연은들, 각 지역마다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또 서베이를 하는데 이번 4월 서베이가 꺾이는 흐름들이 다른 지표들에서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워낙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생산을 뭔가 더하기도 힘들고 고용을 갑자기 더 늘리기도 힘들고 기업 경제 활동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우선 심리 지표에는 계속 드러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ISM 제조업 지수, 심리 지표들은 계속 꺾일 것 같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주목해 볼 지표는 PC 데이터입니다. 이 개인 소비 지출 보고서에서는 개인의 소비와 소득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여주고 또 가계 저축률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최근 2개월 연속 가계 저축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것이 심리 지표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저축률이 왜 올라가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벌어들이는 돈 대비해서 더 가계 입장에서 돈을 비축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저축률이 계속 높아지게 되면 소비 심리가 악화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지표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3월 저축률이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면 향후 소비 전망에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시장의 관심은 이 고용지표에 집중이 될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실업률이 갑자기 증폭하는 환경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실업률 데이터를 보기 이전에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각 주 정부에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건수를 저희가 위클리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4월 중순 정도까지 집계된 주간 데이터를 봤을 때는 작년, 재작년 그러니까 실업률이 굉장히 낮았던 시기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큰 변화가 거의 없더라. 4월 들어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실업률이 상승할 리스크는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월 실업률이 4.2%였는데 그 4.2%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상승하더라도 0.1%포인트 상승하는데 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뿐만이 아니라 경제 펀더멘털 측면에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언제 실업률이 급등할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 기업들이 고용된 사람들을 해고해야 실업자들이 양산되는 환경이 이어질 텐데 기업의 펀더멘털이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물론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고 경제 전망이 악화되고 있는 것은 맞는데 기업의 이익 증가율 전망치는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한 10%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이익 전망이 아직까지는 양호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고용된 사람들을 급격하게 해고할 유인은 크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업률은 크게 높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이 아니라 신규 고용자 수 자체는 점점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사업을 더 확장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고용을 적극적으로 늘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노동시장 상황지수라고 하는 실업률 등을 포함해서 총 24개의 노동시장 지표를 좀 단일 지표로 종합한 지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급격히 꺾이는 모습들을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신규 고용이 조금은 둔화될 수 있는 환경은 분명하다라는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또 두 번째 요인은 정부 입장에서 신규 고용을 크게 늘리진 또 않을 것 같습니다. 2024년도 3년도에 미국 고용이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연방정부를 포함한 정부의 고용이 크게 많이 늘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정부의 지출 효율화 정책들을 감안했을 때 신규 고용이 그렇게 늘어나는 상황은 아닌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신규 고용 자체는 조금 둔화될 것 같다. 마지막 세 번째 요인은 3월 달에 신규 고용이 23만 명 정도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월간 신규 고용이 10만 명대 중반 정도면 그냥 미지근한 정도, 20만 명을 넘어서면 호조를 하고 저희가 평가할 수 있는데 전월 달은 고용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1월 달에 LA 산불이라든지
뭐 이런 날씨 영향들이 사실은 연초에 고용을 조금 억누르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 3월 들어서 그런 부분이 되돌려지면서 일시적으로 증가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4월 고용부부터는 다시 고용이 10만 명 중반대로 하향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고용지표 특히 실업률이 급등하는 환경은 아니다. 왜냐하면 주간 데이터로 보더라도 실업자가 증가한다는 징조들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고 기업의 펀더멘털 자체가 그러니까 전망의 불확실성은 크지만 당장 이익 전망 자체가 크게 훼손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업률이 급등하는 환경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고용을 더 늘리기는 쉽지 않고 정부 입장에서도 고용을 점점 줄이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3월 고용에서는 날씨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호조를 보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종합 감안했을 때는 고용 지표 자체가 조금은 둔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심리 지표들은 꺾이고 하드 데이터들이 조금씩 둔화되는 과정으로 저는 경제를 보고 있기 때문에 금리도 점진적인 하락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심리 지표들이 꺾이고 실업률이 올라가지 않더라도 고용이 조금 둔화되게 되면 채권 금리는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둔화된다는 인식은 더 커지기 때문에 금리가 하락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고용이 예상보다 좋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도 저는 채권 시장이 그리 나쁜 재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고용 지표가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좋게 발표될 경우에는 트럼프가 다시 관세 정책을 강경하게 나올 위험이 더 커지고요. 연준은 통화 정책 동결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더 커진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경제 전망이 워낙 악화되고 주가가 폭락하다 보니 한번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만약에 이런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경제 지표가 좋다라고 하면 봐라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견조하기 때문에 관세 정책에 더 강경하게 나올 여지가 더 커진다라고 본다라는 거고요. 당연히 이 경우에는 경제 전망이 더 악화될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채권 시장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만약에 경제 지표가 좋게 발표가 될 경우에 특히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좋게 발표될 경우에는 연준이 아직까지는 경제가 양호하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동결하겠다라는 이러한 기조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고용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경제 지표 중에서 거의 가장 후행하는 지표고 이미 심리 지표들이 꺾이고 다른 경제 지표들이 꺾이면서 경기의 둔화 흐름이 더 강화되는데 고용 지표만 보고 연준이 긴축 기조를 계속 유지한다라고 하면 사실 경제가 둔화될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제 지표가 조금 좋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정책과 연준의 긴축 리스크가 오히려 더 덩달아 높아지는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경기는 둔화 리스크가 점점 높아질 것 같고 그런 경우에서는 10년물 금리도 4% 정도까지는 하락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4월 초에 여러 가지 수급 이유들 때문에 장기물 금리가 조금 과도하게 상승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또 진정되면 진정될수록 금리는 여전히 하방 압력이 우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